자, 근데 이 두 사람은 국방부 조사자 최초 해병대 수사단 그 수사 결과에는 피의자로 기재가 돼 있었는데 주요 혐의자로 다시 장관의 어떤 지시로 다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수사를 해서 뭐 자기들은 이제 조사라고 그러는데 뭐 수사든 조사든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빠져나갔어요. 최상급 그다음 차상급 지휘관들이 책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경찰에서 다시 또 정식으로 조사는 하겠지만 일단 군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대통령 인식이 지금 이거랑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빠져나간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군에서 변사자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에서 변사자가 발견하면 먼저 변사자 처리 지침이 적용됩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변사자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냥 변사 처리되고 그건 군 검찰에서 처리합니다. 네. 사인이 밝혀졌는데 그게 자살이나 안전사고입니다. 그러면 그 사인을 자살 또는 안전사고로 줬고 역시 군 검찰에서 종결합니다. 이때 사인이 범죄 원인이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누군가의 과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군사보험법 2조 개정 전, 즉 2022년 7월 1일 전에는 사인이 범죄 원인이 있으면 바로 수사권이 군사경찰에 있기 때문에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이때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사인이 범죄 원인이 있으면 즉시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때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에 잠시만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네. 대통령령입니다. 바로 군사법법 개정된 2조에 따라서 이 대통령령은 이첩 시기를 즉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에 관한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훈령, 국방부 훈령입니다. 여기는 이첩 방식입니다. 네. 이첩 방식으로서 혐의자, 죄명, 혐의 내용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적용을 해보면 박 전 단장은 그 최혜병이 지금 변사자로 발견이 됐고 이 부분을 변사자 처리 지침에 따라 확인해 보니까 자살은 아니고 과실,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즉시 이첩하려고 했고 그때 양식이 혐의자, 죄명, 혐의 사실 그 관련된 부분들을 봤더니 사단장부터 현장 간부까지 각자가 다 과실이 있고 그리고 해군 검사도 이야기했듯이 그 과실들이 모두 합쳐지면 과실범죄 공동정범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혐의자 이름과 그것을 써서 이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 장관은 보류? 바로 이첩에 대해서 보류할 권한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도 인식이 지금 해병대 수사단이 월권이라고 했는데 전혀 군사법법 2조가 개정된 이후에는 바로 변사자 처리 지침에 따라 사망 원인이 나왔고 그중에 8명이 혐의자이다라고 해서 작성해서 보낸 것 이것은 지극히 정당한 권한의 행사인 겁니다. 예, 그 부분을 두고 이제 총선 기간에도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특히 보수 언론, 뭐 조선일보 이런 데를 비롯해서 계속 그걸 약간 그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이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양식이 있는 거잖아요. 기재해야 될 서류가 그렇죠. 있고, 거기에 적으려면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를 해야지. 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적겠습니까? 변사자 조사. 변사자, 네, 변사자에 대한 그,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안 한 상태에서 넘길 수는 없고 지금 개정된 군사보건법은 그 이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성폭력, 성범죄하고 입대 전 범죄, 그다음에
군인의 사망이 된 원인이 된 범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처리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수사권이 없는데 월권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왜곡된 일종의 가짜 뉴스 같아요 이것도. 자, 그걸 퍼뜨리고 있고, 자, 아까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 자, 그래서 그 두 명이 사단장과 여단장이 자, 장관의 변심, 자기 표현에 따르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잘못 판단해서 결재했구나. 사실 그분이 결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그렇잖아요. 그 해병대 수사단장이 장관한테 그것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나요? 경찰에 이첩하는데? 제가 군법무관 13년 생활했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군 사건 전문 변호사로 9년째인데요. 그렇죠. 처음 봤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아마도 이제 뭐 고위장성 아니면 뭐 대통령한테 칭찬을 받은 그런 장군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수사단이 해병대, 그러니까 군에서 경찰로 넘기는 그 권한은 법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보장이 돼 있는 거, 거기에 따라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아마 장관한테도 아마 이제 이런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뭐 그냥 좀 보고하는 차원, 그러니까 이거를 뭐 넘기라 넘기지 마라 이런 권한 자체가 장관한테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변사자 조사 권한이 해병대 해병수사단에 수사단에 있다는 걸,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고요. 군사 경찰한테 예,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조사를 했더니 사망 원인에 범죄 원인이 있어서 국방부 장관의 훈령에 따른 그 양식의 혐의자와 혐의 내용과 죄명을 적게 돼 있어서 그 적은 것인데요. 거기서 그 부분을 빼라고 한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어쨌든 보류를 시켜가지고 이제 수사 기록을 회수했잖아요. 전무후무한 수사 기록 회수 사건인데, 그래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8명에서 2명으로 축소돼서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사단장과 여단장을 혐의자에 제외했다. 자, 그때 이제 제외한 또 그쪽에 논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뭐 타당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인과관계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인과관계. 예. 직접적인 어떤 인과관계가 아니라. 예, 과시 그 인과관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에서는 우리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나 기타 등등 사건에서 어떤 한 사람의 독자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사안, 그러나 단계별로 각자의 과실이 존재하고 그 과실을 모두 합쳐보면 사망의 결과 이럴 수 있으면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외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뭐 고의로 누락하는 건지 아니면 뭐 실수로 알지 못해서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인과관계 이 부분을 주장하면서 두 사람을 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뿐만이 아니고 이 사건을 좀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 계속 뭐 해병대 수사단의 월권 어쩌고 뭐 얘기하면서 심지어 지금 대통령까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뭐 그런 보도도 나왔다는데. 네네. 그러면 국방부 당신들은 무슨 권한으로 도대체 그걸 판단하냐? 예? 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사경찰이 바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3대 범죄에 관한 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바로 넘기게 돼 있잖아요. 인지 통보서죠. 거기다 기재를 해서. 네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럼 자기네도 그럼 그 논리라면 판단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인가 책임이 있는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왜 국방부 조사본부가 판단합니까? 명백하게 예. 그 규정 이름이 길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예.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의 이첩 시기가 즉시입니다. 네. 즉시를 지금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예.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 네. 대통령의 명령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통령은 지금 자기 명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령이 뭔지 지금 모르니까 대통령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군사법원 개정 2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인식, 정보가 조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모들이 그 대통령실에 있는 무슨 뭐 법률 비서관이 뭐 쭉 있잖아요. 또 군 쪽에 조언하는 안보실쪽, 안보 라인도 있고, 이런 거 하나 지금 규정 하나 제대로 지금 대통령한테 지금 설명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초기에 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시절에 이 사건의 본질을 저는 당신의 참모인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법률 조언을 잘못했다.
그러니 이 사건의 본질은 이들의 위법한 법률 조언과 집행이니까 이들의 책임을 물고 경질하고 빨리 복권시켜라. 공소 취소해라. 뭐 그런 주장을 제가 했던 거죠. 자, 국방부 장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같은 논리로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그 법률참모인 법무관리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군 검찰을 지휘하는 국방부 검찰단장, 이 두 사람이 지금 상당히 지금 중요한 국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관이 보면 제대로 법률적인 판단을 못한 것 같고 뒤집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박진희 군사 그 보좌관하고 해병대 사령관하고 주고받은 그 여러 가지 뭐 텔레그램 문자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그쪽에서도 그걸 정확히 판단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더라고요. 법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네네. 막 출장 가서도 물어보잖아요. 우즈벡 출장 가서도. 네네네. 그죠? 그리고 사령관은 사령관대로 또 뭐 확인하고. 네. 자, 그러면 적어도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유재훈 법무관리관 이 사람 책임 큰 것 같아요. 일단 그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군사부문 개정 2조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누구보다도 법이 개정이 되고 그거에 따른 대통령령이 신설이 되고 거기서 즉시라고 했고 보류라는 말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분이 자 7월 31일부터 8월 1일 사이 양일간에 걸쳐서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계속 전화를 합니다. 특히 사령관한테는 무려 7번인가 해요. 6번인가 7번을 하는데 자 박정훈 수사단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 혐의 내용 빼도 된다. 뭐 빼는 것이 좋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건가요, 그건 도대체? 모르지는 않은 거잖아요. 개인적이고 예.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없는 법무관이죠. 아니 그 법률 개정 작업에 직접적으로 군에서 참여한 사람이라면서요. 그 법률 취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발한 예. 겁니다. 자, 이분들이 말이죠. 지금 그 8월 2일 경찰로 경북 경찰청으로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서류를 회수해 오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요. 법무관리관, 그다음에 검찰단장. 그런데 지금 이제 한간에서 나오는 의혹 제기지만 장관도 지금 그래서 장관 지금 얘기가 전 장관 이종섭 씨 자기도 회수 과정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는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 2차 보류까지는 자기가 한 건 맞지만 자, 그 부분은 그러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그다음에 검찰단장이 장관이 우즈벡에 가 있는 동안 뭔가 독자적인 판단 또는 다른 라인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제 영역에서는 네. 그런 정보까지는 아니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지금 언론에 나온 것으로는 대통령실의 이모 비서관, 이시원 비서관 그분이 언급이 되던데 물론 그분의 어떤 역할이 모종의 역할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호주 대사로 있었을 때 이종섭 그분한테는 또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 법률 조언을 잘못한 장본인이 누구냐 밝히시라.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주도권이 국방부 장관이 하신 거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아니면 사후적으로 알았냐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먼저 주도를 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알았냐 그 경위를 밝히시고 책임을 지시라. 실패한 국방부 장관이시다. 아니 근데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당당해요? 빨리 공수처는 나를 조사해서 빨리 이걸 밝혀달라. 아니 어째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죠? 자기는 마치 아무런 거기에 책임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박 전 단장의 공소장에 네. 국방부 장관의 명령 이 부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첩을 보류하라. 그 자체가 벌써 직권남용을 거기다 적어놓은 거죠. 했죠. 해병대 부사령관 그 수첩 메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 기소 공소장 내용이 네. 바로 이종섭 전 장관은 직권남용했다는 내용을 걷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적어놓은 겁니다. 자기네가 적어놓은 겁니다. 즉시를 지금 보류라고 해놨으니까요. 네, 지금 검찰단에서도 지금 이 개정된
군사법 2조의 정확한 취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존 어떤 그런 해석대로 박정훈 대령한테 항명죄를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장관의 정당한 명령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냥 의도하지 않게 장관의 직권남용을 검찰이 군 검찰이 지금 공소장에서 인정을 한 그런 모양이 됐어요. 오죽했으면 네. 검찰단장이 그 기록을 회수할 때는 나중에 책임 소재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적법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엔 집단 항명 수계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초기에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범죄 혐의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임의 제출입니다. 네. 임의 제출에는 우리 군사법원법에 반드시 그 따라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그 작성해야 될 영장은 영장이고 또 임의 제출 받아도 그에 준한 목록도 적어야 되고 반드시 그 조서가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단장도 직권 남용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발한 겁니다. 그 고발 사건은 공수처에다가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 가서 조사하는 건 받으셨나요? 고발인 조사는? 저는 받지는 않았고 어. 김정민 변호사하고 박정훈 전 단장이 가서 그쪽에서 또 고발한 게 예, 있죠. 예, 그쪽에서 받은 걸로 그럼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